오늘은 잘못 번역된 단어 하나가 히로시마의 하늘을 삼켜버린 그 비극적인 얘기를 하려 합니다. 현재와 닮은 옛날 이야기, 역사 라디오 바로 시작합니다. 1945년 7월 28일 도쿄. 매미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는 정오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리던 도쿄의 여름이었습니다. 공습으로 잿더미가 된 골목에서도 매미는 울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항복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스즈키 간타로 총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77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정리할 나이에 국가의 명운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 대장 출신이었습니다. 석 달 반 전 천황의 부름을 받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임무는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 단,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1945년 여름의 일본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 위에서 보면 일본 제국은 여전히 거대해 보였습니다. 조선, 만주, 중국의 일부, 동남아시아 곳곳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은 하나씩 미군에게 빼앗겼고 필리핀은 이미 선을 떠났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석 달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 10만 명이 전멸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하면 20만 명이 사망한 전투였습니다. 본토가 공습받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으로 하룻밤에 10만 명이 불을 타 죽었습니다. 도쿄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고베, 주요 도시가 차례로 불탔습니다. 그래도 라디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신문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본토 결전, 억만옥쇠,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의 군부는 죽창을 든 민간인을 앞세워 미군과 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창이었습니다. 총도 아니고 총알도 아닌 나무를 깎아 만든 막대기. 그 죽창을 깎던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자식의 손에 총 대신 나무 막대기를 쥐어줘야 했던 그 참담한 말입니다. 그때 천황 히로히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군부는 항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항복을 입에 올렸다가는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육 사건, 1936년. 군부에 비판적이던 정치인들이 새벽에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천황의 측근 대신들이 이불 속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바로 이 노인도 그날 새벽 총탄 3발을 맞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공포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9년이 지났어도 그의 몸속에도. 그래서 천황은 스즈키를 불렀습니다. 77세의 노제도, 군부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원로. 어쩌면 그 이유 하나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스즈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가 어떤 것인지.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끝내자고 말할 수 없는 자리. 총리가 되기 전날 밤 그는 잠들 수 있었을까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미국, 영국, 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입니다. 일본은 즉각 무조건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말했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자 군부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 그는 단호했습니다. 항복은 없습니다. 1억 옥쇠.
우리는 천황을 위해 마지막 한 명까지 싸웁니다. 그의 주위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즈키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7월 27일 밤, 기자회견 전날이었습니다. 스즈키는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77세의 노인이 군부의 살기 어린 눈빛과 천황의 말없는 뜻 사이에서 내일 기자들 앞에 어떤 말을 꺼낼지 고민했을 장면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을 통한 중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정면 거부하면 그 가능성이 닫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토하겠다고 말하면 군부가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두 청중에게 동시에 통하는 말. 강경하게 들리면서도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말. 그 단어가 바로 묵살이었습니다. 묵살. 일본어로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아직 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스즈키의 의도는 거부가 아닌 유보였을 겁니다. 전략적 침묵. 문을 닫지는 않되 열었다고도 말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일본어 묵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공식 통신사인 도메이 통신이 묵살의 전략적 모호함을 살리지 못하고 가장 강경한 영어로 번역해버렸습니다. 유보하다가 아닌 거부하다는 뜻의 리젝트로. 그러자 워싱턴의 전신에는 이렇게 찍혔습니다. 일본 정부 포츠담 선언 공식 거부. 단어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다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DC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 해리 트루먼은 대통령이 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핵폭탄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통령이었던 그에게는 그것을 알 권한이 없었습니다. 루스벨트가 죽고 열흘이 지나서야 처음 핵폭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겠습니다. 일본의 묵살 발언이 나오기도 전에 미군 내부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완성 단계였고 투하 가능 일정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원폭을 실은 배는 이미 태평양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즈키의 한마디가 원폭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즈키의 발언이 마지막 외교적 문을 닫아버린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트루먼은 일본 본토 상립작전의 추산을 보고받았습니다. 미군 최대 100만 명의 사상자. 일본 민간인 사상자는 그 몇 배. 그 앞에서 핵폭탄은 더 적은 희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트루먼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일본이 거부했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도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이후 방사선 피해를 더하면 14만 명. 어떤 추산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사흘 뒤 나가사키. 또 한 번의 섬광이었습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역사상 천황이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건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라. 항복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단어는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번역 실수 하나가 전부였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단순히 사실의 반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반전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즈키는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청중에게 동시에 말하려 했다. 궁극을 향해서는 우리는 싸운다고 보여주면서 연합국을 향해서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다. 그 이중 메시지의 틈새에서 번역이 일어났고 그 번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즈키는 왜 항복이라는 쉬운 길을 두고 묵살이라는 벼랑 끝 단어를 골랐을까요? 이유는 그가 처한 말할 수 없는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군부는 전 국민이 죽창을 들고 싸우다 죽자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총리가 항복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9년 전 자신의 몸에 박혔던 세 발의 총탄 자국이 77세 노인의 본능적인 공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묵살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골랐고 그것이 거절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면서 원자폭탄 투하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을 분명히 말할 수 없었던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복선언 다음 날 1945년 8월 16일 스즈키 간타로는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종결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묵살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선택했던 그 사람이 끝내 전쟁을 막지 못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낙향했습니다. 공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81세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묵살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진짜 실수였는지 아니면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구조의 산물이었는지 그것을 말해줄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원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묵살이었습니다. 히로시마 피폭 현장에는 지금도 인간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너무 강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형체가 바닥에 새겨진 것입니다. 몸은 사라졌고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묵살이 있을까요?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정말 달라졌을까요? 역사 라디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